네, 안녕하세요. 강프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종근당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할 텐데, 일단 종근당 주주 여러분들은 오늘 축하드립니다. 26%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만약에 제가 다른 영상에서 이야기를 했었던 것처럼 신고가나 이 선반영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했다면 이미 종근당은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무조건 선반영하는 이 구조를 이해를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앞에 좋을 내용을 가격이 먼저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상승하는 이유는 뭘까요? 자, 종근당이 노바티스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계약은 기술 수출 계약인데 계약 금액이 무려 1조 7천억입니다. 자, 무엇보다도 종근당은 최근에 기술 수출에 대한 부분이 계속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자, 이번에 나온 이 기술 수출에 대한 계약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1조 7천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해 3월 달에 그쵸? 일본 오츠카 제약에 항암제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을 했고요. 그리고 올해 5월 달에 미국의 레젠트 테라퓨틱스에 자가 면역 치료제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9월 달에 중국 링펑 제약의 당뇨병 치료제도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이 구간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내용은 그렇습니다. 최근에 제약주들이 강세를 보이는 거 있죠. 강세를 보이는 게 예전에는 임상에 따른 시세가 먼저 반영이 됐다면 지금은 기술 수출까지 갑니다. 그쵸? 기술 수출까지. 이게 무슨 얘기냐면 라이센스 아웃을 하는 그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주가가 상승한다는 건데 예전에는 임상에 대한 그쵸? 임상에 들어갔다는 내용 하나만으로 주가가 오르기 시작했다면 지금은 기술 수출이 이루어져야 주가가 오른다는 겁니다. 그러면 3상 또는 3상 이상의 성과가 있는 기업들 토대로 제약주의 시세가 진행될 수 있다. 그리고 지금이 시작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 생각해 보세요. 2차 전지가 오늘 강세를 보입니다. 그쵸? 굉장히 큰 폭의 강세를 보여요. 이게 오늘 내용의 핵심인데 왜 그럴까요? 급락을 하기도 했고 급락했을 때 어떤 부분이 발생하죠? 하방에 대한 이격이 발생하죠. 그랬을 땐 기술적 반등이 나옵니다. 근데 기술적 반등의 이유가 많이 빠져서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오늘은 특별해요. 많이 빠져서 나오는 것 더하기 공매도를 금지시켰습니다. 공매도를 금지시키면서 그쵸? 공매도 금지에 따르는 이 반발 매수세가 강하게 붙으면서 에코프로도 그렇고 에코프로 BM도 그렇고 상한가를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에코프로의 고가는 얼마죠? 150만 원이에요. 150만 원. 근데 이 150만 원까지 다시 올라가서 신고가를 만들고 뭐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까지 가기에는 사실상 너무 멀어요. 지금 왜? 주가가 먼저 반영했기 때문이고 그만한 실적에 대한 확인을 아직 안 거쳤거든요. 그러면 지금 나오는 건 기술적 반등이다. 그런데 종근당을 포함해서 제약주들은요. 올해 강세를 보인 폭이 없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신고가 이후에 시세의 속도가 빨라지는 구간에 들어왔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철저하게 가격에 앞세워서 매매를 해야 되는데 오늘 내용의 핵심은요. 잘 들으세요. 가격에 앞세워서 매매를 하는 그 과정에서 시장에 대한 가격 부담이 전혀 없어진 겁니다. 그리고 오늘 환율까지도 2% 가까운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1297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생각해야 될 것보다 무조건 가격에 집중하자. 자, 그리고 자, 오늘 상승을 이끈 원동력인 그쵸? 원동력이 두 개예요. 공매도가 막힌 점. 그쵸? 그럼으로 인해서 시장의 강세를 이끌고 온 점. 근데 그 과정에서 그쵸? 이런 호재거리가 붙었는데 앞서 말씀드렸었던 대로 결과가 나온 내용을 가지고 이제는 제약주의 움직임을 체크를 해야 된다. 자, 이 내용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자, 계약 상대방 노바티스팜 그리고 뭐 내용 그쵸? 임상 개발 및 상업화 권리에 대한 기술 수출 그리고 계약 체결일은 오늘입니다. 그리고 쭉 내려가면 이 내용이에요. 총액은 1조 7,302억 그리고 계약 금액은 1,061억 그리고 계약 금액은 자, 그리고 효력 발생일은 오늘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그리고 주가가 오늘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죠? 왜 먼저 신고가를 갔을까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떠한 호재보다 가격이 먼저 반영해요. 가격보다 먼저 반영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건 가격 전략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는 이런 과정에서 제약주는요. 지금 한국 시장에서 가장 쌉니다. 가장 싸요. 가장 쌉니다. 그리고 앞으로 실적에 대한 부분도 그쵸? 1조 7천억에 대한 계약 그리고 올해 있었던 그쵸? 3월 달에 일본 오츠카 그리고 5월 달에 미국의 제약사 레젠트 그리고 23년 9월 달 올해 9월이죠. 그리고
이 베이징, 링펑 제약, 그쵸? 여기까지 합쳐서 하면 3조 이상의 수출을 이뤄냈습니다. 그럼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실적에 대한 부분은 이미 증명이 된 거예요. 그쵸? 이런 부분을 토대로 오늘 시세를 시작했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쵸? 눌림목 구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눌림목 구간 이후에 철저하게 가격 전략을 만들었을 때 나는 뭘 한다? 단기 보유 전략을 만든다. 그래서 제가 오늘 종근당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준비를 해온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앞에 좋을 부분을 먼저 반영한다. 즉 가격이 실적보다 먼저 더 빠르다. 그리고 이슈, 재료, 그쵸? 오늘과 같은 호재거리, 요 내용보다 주가가 더 빠릅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8월, 9월, 10월 시장이 좋았나요?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왜 신고가를 만들었을까요? 그쵸?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재료를 쫓아야 되는지 아니면 신고가를 쫓아야 되는지, 즉 가격을 쫓아야 되는지. 그래서 철저하게 가격에 집중할 수 있는 매매 전략을 제가 준비를 해왔고, 자, 이 내용을 19페이지에 걸쳐서 준비를 해놨으니까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주세요. 그래도 만든 사람의 성의를 생각해서 그래도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종근당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의 성의는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종근당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텐데 이 내용 그대로 가지고 가서 비중 그리고 제약주 중에 왜 종근당을 매수를 해야 되는지 그건 어렵게 이 제약 이 신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술 수출 규모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출 비중 얼마입니다. 요런 헛소리 안 합니다. 딱 가격으로 어느 정도의 매수해서 언제까지 보유하면 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단기 보유 전략. 2주 안에 내가 수익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가격대를 의미를 하고요. 이 가격이 완성되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건 한 가지라는 거예요. 눌림목 구간 지나고 나서 그쵸? 반등 확인 후에 매수한다. 그쵸? 근데 지금 시장이 안정됐기 때문에 눌림목 구간부터 매수해도 된다. 그 눌림목의 시작점을 제가 상세하게 적어놨으니까 가져가셔서 똑같이 반영을 시키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요런 과정에서 뭘 해야 되느냐? 효율을 높여야 된다는 거예요. 효율. 그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일단 단타 진행하고요. 그리고 종근당 관련해서 이야기를 드린 것처럼 제가 뭐를 하느냐? 신고가에 대한 이해를 시켜드립니다. 그리고 신고가에 대한 이해를 했을 때 내가 멘탈이 잡혀요. 내가 주식시장에서 매매를 하고 있는데 멘탈이 안 잡힌다. 그쵸? 올라도 얼마까지 올라갈지 모르겠고 이건 저도 몰라요. 내리면 얼마까지 내려갈지 모르겠다. 이것도 저도 모릅니다. 근데 멘탈은 잡아야 돼요. 그쵸? 아이러니하죠? 이런 상황이 왜 벌어지냐면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바닥과 최고점을 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닥 버리고요. 고가 버립니다. 그쵸? 그 내용을 제가 오늘 한 매매 내역으로 말씀드릴 텐데 자, 오늘 일단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에서는 장 시작 전에 종목이 진행이 됩니다. 자, 오늘 한국알코올 그리고 CCS, 하나마이크론 모두 다 상승 마감이 됐고 그죠? 그 중에서 시장과 무관한 종목을 보여드려야 그죠? 시장과 무관한 이 상황을 보여드려야 CCS나 관련된 종목들 말고도 다른 종목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로직이 즉 기술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CCS를 기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릴게요. CCS 한번 보면 자, 오늘 일단 4.6% 마감이 됐습니다. 근데 시가 봐야겠죠. 시가 마이너스 15% 나왔고요. 여기 상한가 그쵸? 상한가 이틀을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날 갔어요. 그런데 오늘 하락 출발한 거예요. 갭이 발생 안 하고. 왜 그랬냐? 금요일 날 그쵸? 금요일 날 시간에 하락을 시켜버렸어요. 그쵸? 시간에 하한가를 그것도.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있겠죠. 그런 걸 따지지 말라는 겁니다. 왜? 상한가를 갔다는 건 세력이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신고가를 만들었다는 건 뭘 뜻해요? 세력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력이 들어오면 물량을 추가적으로 매집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종근당에 대한 이슈, 그쵸? 1조 7천억에 대한 기술 수출에 대한 이슈가 오늘 공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왜 신고가는 시장이 안 좋을 때 만들어놨을까요? 그게 시장보다, 그쵸? 시장이 안 좋을 때 시장보다 강한 종목 또는 시장과 동행하는 종목이 다음 차기 주도주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쵸? 물론 여기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CCS 같은 경우에는 주도주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왜?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배제하고 보더라도 매매하는 로직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보세요. 신고가 달성했죠. 그쵸? 그러면 신고가 달성했을 때는 따라가지 마세요. 첫 번째 신고가에는. 근데 무조건 조정이 나옵니다. 어떤 종목이든 동일해요. 이 구간에서 나는 공략할 수 있는 상황을 찾는 건데
자, 이런 이 CCS처럼 세력주들 같은 경우에 뭘 해야 돼요? 반등을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도 20%, 30% 이렇게 수익이 터집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제가 오늘 같은 경우에도 수익을 내기는 했지만 10월 30일, 그쵸? 요 날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요 날부터 시작을 했는데 요 내용을 한번 먼저 확인시켜 드릴게요. 자, 내용 봅니다. 10월 31일 내용, 10월 30일 내용 한번 보시면 자, 요렇게 진행이 됐어요. 잘 보세요. 10월 31일 아시아나 IDT도 상한가 가기는 했지만 뭐 패스하고요. 자, 여기 보시면 10월 30일 보이시죠? STX 중공업, RS 오토메이션, CCS 이렇게 항상 세 종목, 최대 세 종목을 진행을 하고 한 종목에서 두 종목을 진행할 때가 더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내용 보시면 CCS 정확히 들어가 있죠? 뭐가 보여요? 8시 58분, 그쵸? 장 시작 전에 진행이 됐습니다. 10월 30일 날, 10월 30일 날. 그러면 요 날이에요, 요 날. 그쵸? 상한가 두 방 가기 전에. 자, 보세요. 요 날에 시가 2.6%, 고가 21.3%, 종가 21.05%. 저는 대략 20% 가까운 수익을 하루에 내고요. 종가에 쳤습니다. 제가 종가에 매도를 하는 기준은요. 상한가를 가지 않았을 때. 근데 상한가를 가지 않았을 때 보유하는 기준은요. 뭐가 되느냐? 대형주가 뒤에서 받쳐줄 때. 근데 CCS 같은 경우에는 세력주죠. 그렇죠? 대형주가 받쳐주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앞으로 상승이 나올 것 같다는 전망이 막 있어요. 나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럼 삼성전자 사나요? 아니에요. 삼성전자를 토대로 내가 뭘 사야 돼요? 한미반도체, 하나마이크론 이런 종목 사야 돼요. 그래야 50% 100%짜리 수익이 터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종목이 많아졌을 때, 그렇죠? 이런 대형주가 베이스로 됐을 때 이런 종목을 늘릴 수 있는 건데 이런 경우가 아닌 다음에는 뭘 해야 돼요? 상한가 안 가면 그냥 매도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보세요. 그래서 CCS를 제가 요날 10월 30일 날, 그렇죠? 20% 먹고 빠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이틀, 그렇죠? 고가에서 물량 체크 한 번씩 하고요. 상한가 두 방. 아쉽죠? 저도 아쉽습니다. 굉장히 아쉬워요. 제가 이렇게 한 이유는 그쵸? 20% 수익, 당일날 20% 수익은 충분하다. 고가의 상한가 두 방 올라가. 그쵸? 그럼 제가 한 70% 정도의 수익을 더 받겠죠. 근데 아쉽습니다. 아쉬워도 어쩔 수 없어요. 주식을 할 때는 머리 빼고, 그쵸? 발목 빼고 몸통만 먹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구간은 정확히 허벅지입니다. 자, 재밌게 표현한 거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확인을 토대로 오늘 CCS 같은 경우에는 정확히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제가 CCS 관련돼서는 주말에 제 채널에 영상을 다 올려놨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정확한 내용 확인이 가능하고요. 정확히 제가 주말에 올린 내용 그대로 진행이 됐습니다. 자, 보세요. 시간의 하한가를 갔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어떻게 했나요? 시초가 매매 CCS 8시 54분. 그쵸? 그리고 이 밑에 보이죠? 하나마이크론. 전 반도체를 굉장히 좋게 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베이스로 해서 하나마이크론을 포함한 반도체 종목은 매일매일 공략을 합니다. 거의 매일매일 공략을 한다고 보면 돼요. 시장에 대한 위험 요소가 없을 때. 자, 그러면 CCS 계속 봅니다. CCS 보면 보세요. 8시 54분. 그쵸? 8시 54분에 진행이 됐다는 건 시초가에 매매하라는 겁니다. 그쵸? 시가 얼마? 마이너스 15%. 그쵸? 근데 제가 매도한 가격은 요겁니다. 자, 9시 24분 VI 진입, VI 딱 들어가죠. 보합권에, 그쵸? 마이너스 1%까지 확 잡아 당긴 겁니다. 그럼 끝! 매도 나갑니다. 끝! 그쵸? 요게 매매의 끝이다. 자, 주식시장에서는요, 철저하게 내가 먹을 수 있는 구간을 체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가격 전략이에요. 그리고 이 가격의 기준치는 신고가입니다. 신고가. 이 신고가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 내가 심리가 안정이 됩니다. 내 심리가. 그렇죠? 그래서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에서는 단타를 토대로 심리를 안정시킬 수 있는 매매를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오늘까지만 제가 오픈을 해놓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오늘까지 입장 링크를 공유해 드릴 테니까 나 주식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오셔서 멘탈 잡으시고요. 그리고 단기 수익 충분히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이해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이해를 못하겠다 그러면 댓글에 이해를 못하는 부분을 달아두세요. 그러면 제가 댓글 하나하나 확인해가지고 다음 영상에 참고해서 내용을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장 마감 됐는데. 그리고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